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3월 셋째 주입니다.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예, 이번에는 좀 뭔가 많습니다. 일단 3월 18일에 금성이랑 금성이랑 멘카르라는 별이 만나요. 자, 멘카르는 고래자리 알파성입니다. 토성 색깔이 아주 강력한 이제 흉성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터진 사건이 아니고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건,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멘카르하고 만나는 경우는 질투, 뭐 앙심, 뭐 되게 안 좋은 감정들이 되게 과잉돼가지고 본인도 고생하고 당혹스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앙심을 크게 품었고 그게 나도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운, 혹은 뭐 누군가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뒤에서 이제 자신을 해코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시원한 폭력 이런 게 아닙니다. 되게 좀 오래가는 그 감정적인 어떤 앙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싸우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냉전에 들어간다든가, 부부인 경우에는 별거를 한다든가, 배우자가 알아눕기도 하고 그래요. 좀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문화예술계 쪽으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쏟으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감동을 줘야 되는 연설문을 끊임없이 며칠 동안 계속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퇴고를 한다든가, 보석을 세공을 한다든가, 설계나 디자인을 수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밤샘을 해가지고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꾹 참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엔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 금성 멘카르는 양념 같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세 번째 주 가장 중요한 구조는 예, 여기 있습니다. 3월 20일에 화성하고 목성이 회합을 해요. 이거는 그 태양의 양자리 영도에 들어오는 아리에스 잉그레스 춘분점 이제 바로 직후에 벌어지고요. 자, 여러분, 점성술의 트랜짓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아무래도 외행성 간의 회합입니다. 외행성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구 바깥에 있는 애들이니까 화성, 목성, 토성이 되겠죠. 그래서 외행성은 공전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회업주의가 되게 길어요. 얘네들끼리 한번 만났다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만나는 트렌즈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요. 드물어. 그래서 희소성만큼 장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3월 하순부터 이 외행성들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너무 몰려요. 3월 20일에 화성하고 목성이 만나고 3월 22일에는 토성이 물병으로 진입을 합니다. 3월 23일에는 화성하고 명왕성이 만나요. 그리고 3월 30일이라고 4월 1일 사이에는 화성하고 토성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2, 3년에 이것들 각각은 2, 3년에 한 번 꼴로 벌어지는 드문 그런 트랜짓인데, 그렇게 2, 3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것들이 2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무려 4개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엄청나겠죠. 그래서 1월 두 번째 주에 수성, 토성, 명왕성, 태양이 사중 컨정션, 사중 회합을 이루는 게 2020년에 벌어지는 헤비급 트랜짓의 1타, 첫 타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3월 하순이 그 헤비급 트랜짓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애들이 헤비급 트랜짓이 집중되는 이 구간이 발생을 하면 이게 꼭 우리들한테 처참한 사건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다들 각오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뼈 아프게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무거운 트렌짓이 몰릴 때 유가증권 시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폭락이 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주식 지수가 팍팍 떨어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제 어버버하게 되잖아요. 일종의 패닉이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도 패닉이지만 요즘에 주식시장도 사람을 패닉으로 몰아갑니다. 패닉 때문에 패닉을 또 낳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충격 먹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빨리 대응을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고 이로운 위치를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난세에는 손 빠르고 냉철할수록 욕은 덜 먹고 이득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2022년이 소위 말하는 그 난세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모드보다 비수기 모드로, 태평성대보다는 혼란기 모드로 자기를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점성술에서는 이거를 이제 흉성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적인 지식으로 미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자신을 빨리 흉성 모드로 바꿔가지고 남들이 다 뒤처질 때 본인만 뒤처지지 않게 혹은 뒤처지지 않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농담 같지만 여러분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가 5초, 10초, 15초, 1분 동안 변신할 때 적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적들이 그러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마법소녀는 변신하다가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변신 시간이 길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설정을 흉성 모드로 빨리 바꾸는, 그러니까 자신을 빨리 리부팅해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난세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화성하고 목성의 회합입니다. 이거는 군대 지휘관이나 기업의 실무, 행동대장들이 겪을 법한 모든 상황을 포괄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아랫사람들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예전에 낡은 규칙을 재빨리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든가 혹은 역량이 부족한 우두머리나 중간 보스들이 잘려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관리직들이 이때 직을 잃고 교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 조직에 소속된 분들은 아마 이 화목합 전후에는 아마 그 조직 환경이 되게 어수선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보통 화목합이 아니고 화성이 이제 엑절테이션을 얻고 목성의 펄 상태에 빠지는 이제 염소 자리 마갈궁에서 벌어지는 화목합이기 때문에 규칙의 개정이나 인사 발령이 되게 별다른 사전 정보나 이제 예측하거나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이 급작스럽게 되게 빨리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돼 있으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상정해서 미리미리 이제 변화가 벌어지는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면 손해보는 쪽이 아니고 본인이 이득을 보는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비한다고 해서 흉사나 나쁜 일이 피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미리 감을 잡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흉사가 왔을 때 어떻게든 흉사는 맞되 그 과정에서 이득을 쥐어짜낼 수는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점성술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지냐? 아닙니다. 아쉽지만 벌어져요. 그러나 벌어짐과 동시에 내가 이득을 얻을 만한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벌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묘미죠. 이번에 헤비급 트랜짓이 올 때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득을 쥐어짜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틀 정도 후에 염소 24도의 화성이 피콕이라는 별하고 만나요. 자, 피콕은 공작자리 알파성이에요.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되게 독보적인 별이에요. 그 디스플레이의 제왕이자 모델하우스의 여왕 같은 별이에요. 뭔가 현실보다 이쁘게 보이게 하는 모든 기능이나 어떤 그런 현상, 작업 이런 것들이 피콕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사치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성하고 피콕이 만날 때는 갑자기 펌프가 와서 비싼 명품을 지른다든가 그래서 충동 구매로 막 이어져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남반구에 치우친 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남미나 호주 쪽에 좀 더 신경 쓸 만한 일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좀 약하게 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는 그
수성이 또 포마라우트랑 만나요. 3월 22일이죠. 자, 이번 수성의 역행이 그 황도 12궁에서 물고기 초반하고 물병 후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성이 포마라우트하고 3번 연달아 만난다고 제가 2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3월 10일에 두 번째 주에 순행으로 수성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성 포마라우트 회합은 이번 22일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뭐 벌써 2번 말씀드려서 수성 포마라우트 때 뭐 하면 좋은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남몰래 나누고 싶은 친한 이들끼리의 비밀 이야기가 있으면 이날을 위해서 아껴두시고요. 다만 워낙 좀 전후로 무거운 애들이 많이 몰려서 흉흉한 시국이기 때문에 욕먹지 않게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지만 뭐 3번째 주의 마지막은 또 험한 걸로 끝나네요. 자, 화성명왕성 회합이 3월 23일에 있어요. 자, 웬만하면 모든 천체 구조에는 아무리 흉하다고 그래도 조금은 그거를 좀 비껴나갈 만한 구석이 있는데 화성명왕성 회합은 그 모든 천체 구조 중에서 가장 순수한 흉사에 가깝습니다. 예, 이때는 뭐 존버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돼요. 좋은 일이 있기는 어려워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장거리 이동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약간 좀 험한 데에서 운전하지 말고 다칠 수 있는 활동은 아예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계열이나 능선 타는 좀 험한 코스의 등산 이런 건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생명에 걸린 수술도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굳이 할 만한 일은 뭐가 있겠는가? 재난하고 상해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좀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뭐 자를 건 자르고 다시 들 건 들어가지고 보험 어떤 루틴을 정리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완벽한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 위험에 카운터할 수 있는 건 아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보험으로 벌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무거운 트랜짓의 모험은 3월 넷째 주에도 계속 될 거고요. 3월 넷째 주에는 화성과 토성의 점성주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 중에 하나는 화토합, 소위 말하는 화토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서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혹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더할 수 없이 이제 힘든 나날입니다. 이게 벌써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험한 트렌짓 구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3월 21일에서 한 곱이 지나고 4월 1일에서 한 곱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벌써 얘기 드렸었죠. 코로나 3월 20일 춘분점 전후에서 4월 지나가면서 그래도 조금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는 꺾일 거예요. 수그러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확산돼가지고 고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3월 셋째 주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주, 다음 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